예, 반갑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이제 막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좀 자신이 생겨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릴 내용은, 제가 영어를 좀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두고 이제 좀 그 일이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뭐 제가 영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좀 이상하게 저런 사람이 나와서 아저씨가 나와서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뭐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학력은 어느 정도 됩니다. 경력도 좀 많이 있고, 뭐 고등학교는 마산고등학교를 나왔고, 또 대학은 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에서 재관계학을 전공해서 어릴 때부터 영어를 좀 좋아해서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해서 또 뭐 그러다 보니까 계기가 돼서 젊었을 때부터 이제 서울에서 영어 강사를 했었고, 그다음에 영어 학원을 운영을 했었고, 외국어 학원을, 그리고 이름만 되면 아실 뭐 중노 뭐 땡땡 그 원장을 하면서 연생을 뭐 1000명 이상 이렇게 데리고 학원 사업을 해서 뭐 돈도 벌고 자식도 키우고, 그래서 뭐 영어를 이야기할 만한 자격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항상 저는 고민했던 게, 영어를 하면 할수록 대부분 저도 그랬고, 학생도 또는 지금 토익 공부를 하시는 분들,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항상 느끼는 건데, 하면 할수록 어렵다, 문법을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데 제일 좋은 왕도는 문장을 외우는 것, 아니면 이제 뭐 제일 좋은 거는 외국 가서 어릴 때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제일 좋죠, 좋기야. 근데 비용이나 기회비용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항상 고민했던 건데, 책을 좀 쓰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근데 마침 이제 영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는 좀 자신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영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어렵고, 그리고 책으로 그대로 배우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고 느꼈냐면, 많이 열심히 해야 사전을 외우다시피 단어를 수없이 외워야 그러니까 리딩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해는 할 수 있죠. 그리고 스피킹은 문장을 외워서 주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점이 뭐가 생기냐면, 결국 언어는 스피킹과 라이팅이 돼야지 언어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책대로 영어를 쭉 배우게 되면 라이팅이 자유자재로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리고 내가 써놓은 글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문법적으로 잘 몰라요. 확신을 못 가집니다. 외운 문장이 아니고서 좀 긴 문장, 논문 학술지 뭐 이런 수준의 문장이나 장문을 하려면, 또 디스커싱을 하기 위한 스피킹을 하려면, 그래도 내가 쓰는 영어가 이거 문법적으로 정확한지 맞는지 안 맞는지, 물론 미국 사람들도 문법은 약합니다. 자기 언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문법 약한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를 고민하다가 제 나름대로 이제 깨달은 게 있어서, 조금 영어를 지금 배우고 계시는 분들 또는 접하시는 분들, 뭐 직업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이렇게 영어를 좀 완전히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면, 보고 책을 한번 보시면 영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냥 이야기를 듣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의문을 가져볼까요? 영어가 왜 어려울까요? 아니면 말을 좀 바꿔서 영어가 다른 나라 언어,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에 비해서 배우기가 더 힘든 걸까요? 만약에 힘들다면 어느 정도 힘들며 왜 힘든지를 한번 많이 생각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언어를 좀 많이 접할 기회가 되다 보니까 여행을 좋아하고 외국에 살고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중국어도 6개월, 1년 정도 개인 강습을 받으면서 배워봤고 그 다음 앞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아시아에서 살아서 우즈벡 말, 러시아 말도 배워봤습니다. 웬만큼은 할 수 있는데 독일어를 또 저희 외국어로 전공을 했었고 사관학교에서도 독일어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아주 큰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발견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뭐 저한테 배웠던 제자들은 그렇게 영어를 가르쳤는데 다들 뭐 좋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우리 제자들이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책대로 배우게 되면 책 순서를 딱 보십시오. 영어 문법책 제일 처음에 준동사 파트가 나옵니다. 즉 투부정사, 동사의 ing, 동사의 ed이 붙은 거, 그 다음에 동사편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접속사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로 품사편이 나옵니다. 명사, 형용사. 그렇게 구성이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게 보통 영어 문법 책인데 사실 그렇게 하나하나 구분을 해서 문법을 영어를 배우다 보면 전부 외우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따로 분리해서 배우다 보면 독해를 할 때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투부정사,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 이야기 막 이렇게 구분하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시험에 진짜 그것만 거의 나오죠. 뭐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배우면 전부 암기를 해야 되고 실제 독해를 하는데 테크닉을 키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장문은 자신이 없으니까 못하게 되는데 스피킹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아까 처음 서두에 던졌듯이 영어라는 언어가 왜 다른 언어에 우리나라 말에 비해서 어려운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언어학적으로 약간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언어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언어학적으로 언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요. 교착어와 굴절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착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접착, 교착. 굴절이라는 말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단어나 구나 절이 단어나 구, 절은 구분하실 수 있죠. 물론 중학생은 좀 힘들겠지만 영어를 좀 배우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나 한 단어가 구나 절이 투부정사, 뭐 왓절 또는 if절이 한 가지 품사로만 딱 쓰이게 되어 있는 언어가 교착어입니다. 근데 굴절어는 뭐냐면 to live라는 단어가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영어 사전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어떤 현상을 발견하시고 옛날에는 다 영어 사전을 가지고 공부했으니까 요즘엔 전자사전을 보면 그게 좀 단점인데 사전의 단어를 보면 거의 모든 비동사를 제외한 일부 동사를 제외하고는 한 단어가 반드시 영어는 거의 99%두 가지 이상의 품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밑으로 쫙 가보면 우리가 이거 명사로만 알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act라는 단어를 보면 명사도 되고 당연히 동사도 되죠. 행동하다. 그런 것처럼 영어 단어를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이 사전을 보시면 한 단어가 품사만 가진 단어는 거의 없습니다. 비동사나 비카마 같은 특별한 것 빼고 반드시 다른 품사가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90% 이상의 단어가 명사도 되면서 거의 동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일단
두 가지 이상의 품사를 갖는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하시면 당연히 우리보다 굴절어가 배우기가 어렵겠죠.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일본어는 제가 일본어 회화 정도는 배워봤는데 일본어가 교착어입니다. 그럼 우리말은 교착일까요? 굴절어일까요?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명사나 동사가 되나요? 안 되죠. 이 차이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 그러면 우리는 교착으로서 평상시 익숙해져 있어서 한 단어가 한 단어 품사로만 쓰이는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굴절어를 배울 때 봉착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당연히 교착어를 배운 사람들은 굴절어를 배우기가 힘듭니다. 왜? 품사의 변화,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로 쓰일 수 있는 특성을 이 몸에 배있지 않은 거죠. 언어학적으로, 내 구조상으로, 과학적으로. 이건 제가 분석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굴절어를 배운 사람들은 굴절어를 배우기가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영어를, 프랑스 사람들은 독일어 영어 빨리 배웁니다. 러시아 사람들 영어 쉽게 배웁니다. 물론 어순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언어학적으로 이미 굴절어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어 배우기 상당히 힘듭니다. 일본 사람들 영어 아시겠지만 거의 못합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제2외국어로 채택해서 강제로 배우게 한 적이 있는데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왜? 일본은 우리보다 좀 더 단순하거든요. 언어학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영어가 굴절어라는 사실을 조금 받아들이시면 당연한 거구나. 배우는 게, 교착어를 배운 사람들이 굴절어를 배우는 게 힘든 게 당연한 거구나. 그래서 저는 우즈벡 말 배울 때 몇 개월 만에 배웠어요. 우즈벡 말도 교착어입니다. 다른 품사를 안 써요.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명사가 안 됩니다. 그냥 아름다운 여자 하면 아름다운은 무조건 형용사밖에 안 되는 거죠. 아름답다 해야 동사가 되죠. 아름다움 해야 명사가 되고, 이런 것처럼 우즈벡 말도 교착어입니다. 그래서 단어만 외우면 돼요. 제일 배우기 쉬운 언어가 같은 교착어끼리 단어만 외우면 되는 언어가. 그래서 일본어 같은 경우도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조금 영어라는 언어가 왜 배우기가 힘든지 이제 그 부분을 서두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다른 품사로 쓰인다는 게 결국 문법인데 그 단어가 구가, 절이 문장 속에서 그러면 규칙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너무 어렵겠죠. 언어가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문법입니다. 근데 그 문법을 영어 책이나 기존 교육 방식은 전부 따로따로 해서 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감이 안 오는 거죠. 문장 속에서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도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고 투부정사만 세 까맣죠. 투부정사에서 동명사 분사 넘어가면 지겨워서 또 포기합니다. 문법을 다 거의 외우다시피 한 분도 그냥 따로 분리시켜서 교착어를 배우는 방식으로 무조건 단어 뜻만 외우게 되니까 외울 게 많아지죠. 생각해 보세요. to live가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되는데 부사적 용법만 해도 책에는, 문법 책에는 6, 7가지 설명해 놨습니다. 뜻을. 그걸 다 외우도록 해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문장 속에서 to live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진짜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뜻을 적용시켜야 되죠. 근데 구분하는 훈련이 사실은 문법에서 시험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걸 거의 무조건 외우다시피 반복적으로 외우도록 되어 있어요. 원리를 설명해 놓은 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외우지 않고 뭔가 하나의 원리가 있지 않을까를 가르치면 상상 고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는 그걸 깨닫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자세한 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 투부정사나 왜 투부정사인지, 전치사 투를 붙여서 동사에다가 why 부정사, of 부정사, with 부정사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 투를 해필 불자가 투부정사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투부정사에 대한 개념이 또 그런 기회가 되면 제가 이게
이 동영상이 흥미가 있고 뭐 이렇게 조회수가 좀 나와서 도움이 된다 싶으면 제가 뭐 시간을 내서 이제 가르치는 걸 지금 업어로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제가 영어를 가르쳐서 그래도 자식을 잘 키우고 먹고 살아서 또 외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보답을 조금이라도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조금 더 영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담감만 들어줘도 왜 어려운가 이유만 알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원리만 알면 하나하나 외우더라도 그렇게 그쵸,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 굳이 외울 필요 없구나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그러면 영어 전체에서 영어는 한 단어나 투부정사나 뭐 대절 같은 게 다 풀어서 명사편, 투부정사편 이렇게 다 풀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영어 문법을 공부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쓴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여기서 살아도 작문은 잘 안 돼요. 스피킹 할 때 내가 문법적으로 맞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단어나 결국 제가 해보니까 원리는 딱 하나더라고요. 굴절어는 품사, 단어나 구나 절이,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왔다 갔다 하죠? 문장 속에서 그걸 전체 원리가 품사를 일단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그래서 영어는 주어 동사를 찾는 게 중요하고 힘들죠. 주어 동사 찾아라. 모든 문법에 보면 독해책에 보면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게 주어 동사를 왜 한 단어가 투부정사가 대절이 명사, 형용사, 부사절 다 냅니다. 투부정사만큼 뜻이 많죠. 다 뒤져보십시오. 네. 근데 외워서 나중에 적용을 잘 못해요. 원리를 모르니까. 단어나 구나 절이 문장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쉽게 품사만 구분할 수 있느냐? 주어 동사를 찾으면 거의 절반은 되죠. 훈련을 많이 합니다. 단어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니까 원리가. 그리고 나머지 단어, 구, 절이 조합되어 있는 게 문장이죠. 근데 영어 문장은 5가지밖에 못 쓰도록 되어 있죠. 그걸 형식이라 그러죠. 그죠? 장문을 하거나 스피킹할 때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채서 써야 됩니다. 완벽한 문장은. 그러면 이 단어나 구절들이 다 풀어서 문법 체계는 하나하나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전반적인 원리가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데 그 단어나 구나 절이, 영어는 단어나 구나 절이 다양한 품사로 쓰이는 굴절어니까 그게 어떤 원리로 단어나 구나 절이 적용되는지만 이해되면 영어는 거의 문법이나 스피킹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원리가 뭐냐면 오늘 이제 말씀드린 영어 이야기의 포인트는 영어는 위치의 학문입니다. 언어입니다. 문장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잘 보시면 품사가 결정이 돼요. 투부정사든 동사에 ing가 붙은 것이든 대절이든 왓절이든 웬절이든 if절도 마찬가지죠. 명사절일 때 부사절일 때 뜻이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법하고 외운 게 부사절입니다. 근데 가정법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언제 만약이고 명사절일 때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되거든요. 그 명사절이 이게 명사절이지 부사절일 때 품사가 구분이 명확하게 책에 중요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가정법 이렇게 해놨습니다. if절을 부사절이라고 해놓은 책들이 있긴 있는데 그게 중요하게 전혀 강조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한 번도. 품사에 대한 얘기를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투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이게 왜 중요한지 동사 원형의 ing도 마찬가지입니다. ing가 붙은 게 동명사, 명사로 쓸 때, 그 다음에 형용사로 쓸 때 분사입니다. 근데 현재 분사라고 외웠지 형용사라고 실제 품사가 뭐야?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 다음 분사구문은 배웠는데
분사군이 품사가 뭐야? 이렇게 물으면 몰라요. 이제 그게 문제죠. 사실은 품사에 따라서 뜻이 다 달라지는 거죠. 제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뭐 처음에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품사를 구분하는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원리는 뭐냐면 위치입니다. 위치. 문장 속에서. 오늘 요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영어 이해하는 데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요 제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요거 간단하게 이렇게 가져왔는데 부분적으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파고들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백날 해도 영어 어렵습니다. 할수록. 그래서 이게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뭐 complement, 주어, 동사, object, 그 다음에 주어, 동사,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 object complement 이런 식부터 형식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요거 문법책에는 요즘에 아주 부분적으로 나옵니다. 아마 들어보신 학생들이나 영어를 배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원리를 이해하는 데. 이 형식만 아시면 장문이나 스피킹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 형식 속에서 단어나 구나 절이 주어 자리에 가느냐, 동사 자리에 있느냐, 목적어 보어. 이 간단하죠. to 부정사가 그러니까 은화학적으로 주어는 명사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은화학적으로 모든 언어의 주어는 명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to 부정사가 단어가 영어는 단어가 제가 말씀드렸죠.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된다고. 이 주어 있고 동사 자리에 나오면 단어가 act가 동사가 되죠. 여기 act에 오면 be act. 그래서 관사가 발달한 겁니다. 영어는. 굴절에는 관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어는. 여러분들 관사 뜻만 외웠지 왜 관사가 있는지 잘 모르시고 관이라는 것은 머리에 쓰는 건데 즉 옛날 귀족들은 우리 조선시대 양반의 유럽 사람들 왕족들도 전부 관을 쓰죠. 모자가 권력이나 부의 상징입니다. 좋은 모자를 쓰냐. 즉 문장에서 언어에서 명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영어는 단어가 명사와 동사로 쓰이는 단어가 제가 거의 다라 그랬죠. 그러면 툭 나오면 관사 없이 나오면 구분이 쉽겠어요? 언어가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언어 발달사를 공부해 보니까 이건 제가 느낀 겁니다. 제 개똥철학인데 관사가 있는 이유는 단어의 품사가 여러 가지로 쓰이는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는 굴절이기 때문에 관사를 붙이면 명사라는 품사 표시를 구분을 쉽게 해주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들을 붙이는 거. 다른 건 몰라도 돼. 그래서 어들을 붙여버리면 무조건 명사입니다. 문장 어느 위치에 오든 단어가 명사, 형용사, 부사 되는 단어가 영어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to 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가 다 되죠. 대절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다 됩니다. 형용사절일 때 관계대명사입니다. 품사를 아셔야 됩니다. 관계대명사를 백날 공부해도 관계대명사가 형용사라는 사실을 모르면 형용사절 이렇게 말하죠. 주어동사가 있으니까 형용사라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위치 학문이니까. 영어는 언어학적으로 주어는 명사밖에 안 되니까 단어나 to 부정사나 ing나 대절 모든 절들이 주어나 목적어 마찬가지입니다. 명사밖에 안 됩니다. 언어학적으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 위치에 오면 명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어 위치. 물론 이제 여기서 영어가 조금 이제 그 원리를 아시면 도치가 돼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어가 길면 뒤로 가죠. 중간에 다운표를 찍어서 다운표의 기능이 그겁니다. 품사를 구분하기 쉽도록 해주는 거죠. 다운표 찍으면 무조건 부사절입니다. 삽입되면 양쪽으로 찍죠. 앞에 나오면 뒤에 찍고 뒤에 나오면 앞에 찍어주죠. 다운표의 기능은 높은 사의 기능 구분하는 기능을 하는 거다. 보호는 그러면 보호는 이 형식에서 명사하고 형용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she is beautiful 하면 beautifully she를 꾸며주죠. 형용사 되죠. 형용사의 기능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she is a woman 하면 그는 she is a doctor 하면 그녀는 의사다.
어사가 근육을 건너가서 이런 강의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보호는 명사,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중요합니다. 보호나, 그러니까 목적어 보호를 구분하는 게 좀 힘든데 이게 또 자세히 들어가니까 어려우실 수 있는데 목적어 보호, 보호는 명사, 형용사.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딱 나와버리면 이게 명사도 되고 보호는 형용사도 된다 했죠. 비동사는 보호밖에 못 가진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비동사 나오는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명사도 뜻이 있고 형용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뭘 구분하셔야 돼요? 품사를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영어는 모든 단어나 구나 절이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다냐, 두 가지 이상의 품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반드시 먼저 품사를 구분하고 뜻을 기억하시는 게 영어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해 못하시고 따로따로 떼어서 투부정사를 외워버리면 그냥 뜻만 외워버리면 외우는 공부 방식을 계속 취했기 때문에 품사에 대한 개념이나 그런 구분이나 이해 없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가 가다가 보면 다 뒤죽박죽 돼버려요. 투부정사를 내가 어디에 자신있게 써야 될지 잘 몰라요. 왜? 먼저 품사를 구분하는 훈련 자체가 기존 교재는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가르칠 때 영어를 애들 빨리 하는 방법이 주어 동사 찾고 품사 구분하는 훈련만 한 일주일만 시킵니다. 그 다음엔 아주 잘해요. 그 다음에 뜻을 외우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그냥 그것도 저도 이제 그런 걸 뭐 많이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 고민을 많이 한 게 좀 쉽게 외워서 아까 제가 투부정사도 왜 투부정사인가 그렇게 많이 설명해줘. 공부를 이제 제가 나름 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쓰는 거다. 그 개념을 이해하면 투부정사 뜻 굳이 많이 안 외우셔도 돼요. 안 외워도 해석 다 할 수 있습니다. 작문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용기를 갖고 영어 강의를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어떻게 쉽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결론을 한번 정리해드리면 영어는 우리는 교차를 배웠던 사람이 한 가지 품사만을 가진 언어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독일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품사를 구분하는데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에 세종대왕님이 정말 뛰어나신 거죠. 언어를 너무 쉽게 만드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를 특히 굴절을 배우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어의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치다. 품사를 결정을 먼저 하셔야 된다. 그거 조금만 연습하시면 스피킹도 나중에 라이팅도 독해도 뜻 많이 안 외우셔도 돼요. 투부정사 뜻 안 외워도 됩니다. 그냥 하나 딱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왜 투일까요? 제가 던져볼게요. 왜 투부정사 오늘 과제 왜 투부정사일까요? 바이부정사, 어부정사, 수놓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 투부정사 뜻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오늘은 영어는 그래서 품사를 결정하는 해야 되는 언어다.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문법입니다. 단 하나. 그러면 어떻게 품사를 결정하느냐? 딱 보시면 돼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관사, 따옴표 이런 것들이 품사를 결정하기 쉽도록 해놨어요. 부사를 찾기가 제일 힘들죠. 영어에서 투부정사. 부사는 말 그대로 뜻만 보충하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장이 영어 문장이 왜 두 줄, 세 줄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아무리 길어져도 이 오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길어져도 근데 왜 길어지냐? 부사, 부사구, 투부정사, ing 분사구문, 대절, 부사절 이런 것들이 많이 껴 있어서 그래요. 그런 수식어가 부사는 아무리 10개, 100개 나와도 되니까 긴 문장을 가만히 보십시오. 부사, 형용사, 수식어가 그 안에 끼어 있어서 그렇지 딱 빼대는 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중에 하나고 그 안에서 주어 동사 차에서 품사만 구분하시면 되고 그럼 품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원리는 위치만 딱 보시면 돼요.
알고 있지만 그러면 영어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원리를 갖고 딱 문장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언어가 아니다. 예. 뜻을 막무가내 무작정 외우지 않는 계기가 오늘 뜻만 무조건 암기만 해야 되는 게 영어다. 문법이다. 하는 그런 선입견이나 불안감, 영어를 시작할 때 그런 걸 조금 탈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또 뭐 기회가 되면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반응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